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는 곳입니다. 칠판, 책상, 의자. 배움에 필요한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곳, 교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되는 교실, 다 품은 학교.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 남기고 모든 이들의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교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자리 잡은 복성고등학교. 넓은 운동장이 한눈에 보이는 하얀 건물과 긴 복도, 네모난 교실은 평범한 학교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곳에 학생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녹아든 특별한 공간, 모퉁이가 있습니다. 층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공간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해서 결정해서 이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활동실이 별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쪽은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공부도 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공부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기기를 쓸 수 있도록 콘텐츠도 만들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도 설치해서 휴식 공간 겸 학습 공간으로 용도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하는 이곳은 톡톡 큐브라 이름 붙여진 곳이고요. 복도의 긴 창가는 또링또링 공간으로 카페형 테이블을 두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학교 공간의 실내 디자인은 모두 학생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큰데요. 여기서 모여서 하면은 더 편하고 눈치 안 보이고 애들끼리 집중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없고 공간이 텅 비어 있으니까 너무 공허하기도 하고 좀 뭔가 채워놓고 싶다.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가 설치되고 또 알맞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곳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학교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간혁신 사업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를 위해 학생들은 학교 공간 TF팀을 구성하고 수없는 토론과 협업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을 구상해 갔습니다. 여기에 설계를 위한 워크숍까지 가지며 열과 성을 다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덩그러니 비워진 복도와 활용도 없이 방치된 학교의 공간들이 온전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름을 짓는 거랑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책임감을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저희가 저희 학교를 직접 꾸며가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다른 학교랑 차별화되는 것 같고 되게 뿌듯해요, 만들어지고 나서. 또 한 가지 복성고등학교의 특별한 공간은 독서실 내에 마련된 도담도담 카페인데요. 학생들의 해맑은 활동 사진들로 꾸며진 벽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내 능숙한 솜씨로 한 학생이 친구들의 음료를 내려주는데요. 카페에서 음료를 담당하는 이 학생은 복성고 특수학급 학생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졸업 후 일자리를 준비해가는 전환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공간마다 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름을 붙였다는 건 그 이름에 맞게 쓰겠다는 거죠. 자신들의 공간을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을 바꾸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지는 것,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눈으로 실현되는 그 과정, 학교를 신뢰하는 것까지 아이들은 모두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학교는 담양군의 한재중학교입니다. 음악 소리를 따라 들어선 곳은 다목적 공간인 도란도란실인데요. 학생들의 연주를 잠시 감상해 볼까요? 누군가는 음악을 연주하고 누군가는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또 누군가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공간이 바뀌면 아이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꿈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런 성장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의 그런 자율성이나 그다음에 창의성 또는 다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 공간을 처음 시작하게 됐거든요. 사실 이곳은 1955년 학교가 지어질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다목적 교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창의 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다목적 교실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희 모토가 이 건물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는 공간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거든요. 우리 학교의 역사인 빨간 벽돌 외부에 있는 걸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과거를 담고 아이들이 현재의 꿈을 담고 그다음에 창의 융합 공간으로 쓰면서 미래를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컨셉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상상력이 무한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됐는데요. 무엇보다 배움과 휴식, 놀이와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됐습니다. 이 마루의 이름은 모당모당인데요. 애들이 여기서 뭐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공기놀이를 하기도 하고 여기는 정말 어디든지 앉아서 눕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이름이 너나들이거든요. 주로 여기에서 체스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유롭고 정말 어디든지 아이들이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학업에 지쳐 있다가도 여기 오면 애들이 활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성장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를 도란도란이라고 하는데요. 한재중학교 도란도란실에서는 정말로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쉼 없이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또 배울 수 있고 평소에 못 배우는 것들이랑 친구들이랑 좀 더 담소를 나누는 더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좀 더 학교가 내 집처럼 편안해져요. 네. 수업이 한창인 구례여중입니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학생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이곳에 한재중학교와 비슷한 다목적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구례여중은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여학생들의 섬세한 감성을 담아 책과 휴식, 끌림이 있는 공간, 글빛마루 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전에 도서관이 엄청 협소하고 좀 약간 저서도 몇 권 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자주 친구들도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좋아요. 학생들에게 불편함 없이 되게 편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안 했을 텐데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학생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서만 정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쉬면서 편하게 뒹굴면서도 책을 볼 수 있게 바로 뒹굴다가도 꺼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주 테마가 더 끌림이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해서 가까이서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환한 조명, 그리고 둥근 모형의 테이블, 낮은 책장들과 어우러진 아치형의 벽면까지. 그저 공부를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마음 놓고 웃어도 되는 도서관을 만들기까지 역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조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떠면 좋겠냐 이렇게. 근데 얘기를 계속 듣고 강사님도 오시고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원했던 그런 도서관의 모습들이 반영되고, 저는 이게 실제로 반영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반영된 걸 보고 나니까 저희들이 또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내면은 되게 대단한 성과물을 만들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 같은 다목적 공간을 만들었지만 한재중과 구례여중은 닮은 듯 다릅니다. 각자가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학생들 스스로 구상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학교 공간 혁신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체험이자 교육이 됩니다. 학교 공간 혁신은 청소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귀여움 한가득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도 진행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바로 이 놀이터가 공간 혁신으로 탄생한 곳이랍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예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데 여기에 조합놀이대 한 개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단순한 놀이에 흥미를 잃어해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외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 아이들은 더 많은 창의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 공간 혁신의 방법은 유치원이라고 언니 오빠들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서 공간 디자인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원하는 공간을 함께 그려보고 발표도 해봤다는데요. 이쪽에 창문도 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놀이터요. 문으로 위를 딱 가는 거. 코끼리. 사람처럼 생긴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요! 우리 유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친구처럼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반영하여서 이게 사람을 의인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가고 코로 나오고 코에서 또 입으로도 나오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구현해 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이 놀이터입니다. 모이고 다시 연결되는 구조물에 아이들은 숨바꼭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곳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자신들만의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 있는 공간을 옮겨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투리 공간마저 허투루 두지 않고 동화 속처럼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이 공간혁신은요,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정말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아가서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불어일으키는 이 수많은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치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을 찾아봤습니다. 영암군에 위치한 3호 중앙초등학교인데요.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제안한 공간은 역시 놀이터입니다. 이곳은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놀이터인데요. 첫
첫 번째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많은 편인데 공간이 협소하고 특히나 학생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학생과 학부모님과 교사가 서로 참여해서 서로 원하는 놀이 공간과 그리고 두 번째 휴식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움이 될 수 있는 공간 이 세 가지 큰 타이틀을 잡고 지금까지 공간 혁신을 쭉 추진해오고 지금과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기 만점, 짚라인부터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는 이곳은 코끼리 코딱지라 불리는 곳인데요. 원래 딱딱한 철제 놀이기구 몇 가지만 존재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꾸려졌습니다. 저는 놀이터가 바꿔가는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놀이터라면 학교 학생들이 더욱더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놀이터가 아주 특별해졌고 학생들이 놀 쉼터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놀이터뿐 아니라 휴식과 치유를 위한 해먹하우스와 아지트도 있는데요. 공간 변화가 있기 전 이곳은 사실 온통 차량으로 가득 채워진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놀이 공간을 빼앗긴 아이들은 바깥 활동을 포기하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교실보다 여기가 재밌어? 네! 왜 재밌어? 아이스크림이랑 사탕 놀이니까. 엄청 되게 좋아요. 해먹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공간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영암군 3호 중앙초등학교에 비해 학생 수와 규모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평군의 손불서 초등학교입니다. 먼저 운동장 외곽으로 둘러진 트랙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전동 휠, 전동 퀵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즐깁니다. 전교생이 3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이기에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다는데요. 저희 학교가 시골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놀거리도 부족하고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혁신학교로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놀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과 물건들을 학교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놀이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놀이기구도 있지만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놀이도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시골에 있어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학교이다 보만큼 자연 안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체험하면서 놀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구성해야 했는데요. 특히 이런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제 좀 환경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흙에서 놀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서 이제 흙들을 구해 오셔가지고 여기 깔아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학교를 아이들의 공간으로 온전히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향한 곳은 신안군 비금면에 위치한 비금동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조금 특별하게 학교 공간 혁신이 이루어진 곳인데요. 학생들과 선생님, 더 나아가 지역 주민과 학부모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협의 회실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 공간은 원래 현관이어서 현관. 근데 현관인데 우리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 너무 아까운 공간이어서 이 공간을 교무실하고 이렇게 터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선생님들 이런 회의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몇 분 오셨을 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요. 피어나는 대화꽃이 바로 이 협의실의 별칭입니다. 마을과 학교, 교사와 주민이 교육 공동체로 하나 되는 공간. 오늘도 이곳에는 대화꽃이 오갑니다. 이런 공간이 변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일단 교무실에 자주 모이고 자주 모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도 많아졌고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가 아이들 지도에 대해서 이런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직원들끼리 사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협의실 한쪽에는 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곳은 선생님과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카페에서 해왔던 학부모들의 만남과 소통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비좁고 딱딱했던 학교 협의실에서 시작된 공간의 변화는 감소가 기반이 되는 학교 전체 공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교를 자주 오고 싶은 공간으로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좀 선생님들이 쉬는 공간, 선생님들이 계시면 되게 불편한 공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간 혁신이 되면서 부모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겨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고 우리의 미래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장을 했을까요? 자기가 원했던 그런 도서관의 모습들이 방영되고 어떤 한 부분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되게 책임감 같은 것도 느낀 것 같고 방영이 되니까 너무 좀 민주주의에 맞는 것 같았어요. 낡은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건축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학교 공간 혁신은 리모델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학교 기관의 생각이나 건축 디자이너만의 의견으로 낡은 건물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배움과 놀이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를 학교 내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민주적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소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인 다 되는 교실, 다 품은 학교는 전라남도의 인재를 키우는 미래 학교의 소중한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